얼마나 서러웠으면 혼인신고를 한 당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공군 성추행 사건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제20전투비행단으로 충남 서산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단장은 준장 김성복 공사 40기. 이 부대의 특징은 공군의 주력인 KF-16을 사용을 하며 5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서 완공한 부대입니다. 자, 사건 당일 장모중사,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제 여군의 상사죠. 오늘 오후에 회식이 있으니 후임자 근무를 바꾸고 금일 회식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근무가 있었는데 억지로 근무 시간을 바꾸고 참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부대 관리 지침으로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을 연기 취소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회식하지 말라는 게 부대에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식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지인의 그냥 개업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서 술 먹고 싶으니까 억지로 부른 거죠. 근데 이렇게 억지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도 압박을 주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명령조로 얘기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리, 그러니까 차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더 모욕적인 거는, 그러니까 가해자랑 피해자랑 차 뒷자리에 있었고 앞에서는 운전을 하는 후임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치욕적이었겠죠. 이중사의 어머니 부끄럽고 치욕스럽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차문을 박차고 나가서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이 피해자가 숙소로 가는데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숙소까지 따라와서 신고할 테면 이 사건이 이전에도 한번,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같은 피해를 이제 받았었는데 그때도 정식으로 신고나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그때 상사랑 준이가 합의를 종용을 하면서 문제화 시키지를 않았고 그래서 같은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한테 같은 피해를 또 당한 거죠. 그러자 보고를 하니까 다른 상사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 직속 상관이 또 따라서 상부 보고 대신에 술자리를 불러낸 거예요. 보고를 안 하고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회유를 했는데요. 미친 소리죠. 고 이중사의 고모에 따르면 대학이나 작은 회사나 인지한 순간, 그러니까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음을 인지한 순간 반드시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죠. 또 다른 상관, 없던 일로 해달라. 분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하고 나서도 계속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군생활을 한 거예요. 노모 상사는 사건이 공식화되면 회식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피해받아 상부에 보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식적으로 모든 군대에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나 뭐 회식 금지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가 있는데 만약 이게 공식적으로 사건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내리적으로 그러니까 다 피해를 받으니까 다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뭐 남자들은 군생활 해봐서 알겠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딱 감 잡으셨을 거예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는 약혼자도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약혼자를 불러가지고 잘 좀 마무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약혼자가 나랑 결혼을 할 내 신고 안 하고 잘 마무리해줄 수 있게 얘기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해자의 아버지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중에 장중사가 명예롭게 전역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신고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불안장애, 불면증을 겪어서 3개월 동안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쉬다가 돌아왔는데 계속 이 부대에 있으니까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압박이 더 커졌던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은 전출 온 거죠. 상사 찌르고 전출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라 관심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잘 관리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너네 부대에서는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FM대로 해. 그러면서 눈물 쏙 빠지게 뭐 관리해야겠다. 관심병사 취급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대 전입 나흘 뒤에 아침에 혼인신고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동영상을 찍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가족은 그 영상 원본을 그냥 뉴스에다가 내보내도 상관없다. 모자이크 안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요양문은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마음이 아프다. 뭐 철저한 조사를 해라 지시를 했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 과정은 국선 변호인이 이제 50일 만에 통화를 했고 또 유족한테 밥값을 따졌어요, 공군이. 그러니까 유족이 이제 갔는데 누구누구누구는 밥을 드시고 유족 3명만 뭐 밥을 드시고 그다음에 뭐 고모나 친척이나 같이 온 사람들은 계산해서 따로 밥을 먹으라고 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날, 3월 9일 날 두 차례 짧게 전화 통화한 게 끝인데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이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한 게 아니라 군 감찰부에서 선임을 해준 거예요. 근데 관심도 없어 보였죠, 당연히.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그 차량의 CCTV가 장면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국선 변호사든 나발이든 아무나 와도 당연히 이기는 거죠. 왜냐면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 성추행을 하는 장면이 녹음된 블랙박스가 있는데 뭐 끝난 거잖아요. 근데 국선 변호인은 뭐 답변이 늦거나 아예 답장을 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조사가 있는 날에도 자기가 결혼식을 한다는 이유로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못 간다고 했으면은 자기가 이 날짜를 밀어주거나 조사 날짜는 미룰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무시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러니까 또 피해자는 불안해지고 뭐 전화를 하니까 뭐 좋지요? 뭐요? 이러면서 뭐 도망도 못 치는데 무슨 좋지요? 이러면서 또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헛웃음을 지면서. 그러니까 니네끼리 해결하지 이거 별것도 아닌 사건 같고 국선 변호사한테 뭐 하라는 이야기냐. 그래서 더 이상 유족이 믿을 수가 없어서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해요. 제대로 된 변호사로. 선임을 하니까 국선 변호인한테 이제 그동안의 어떤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청을 하니까 보소장도 없고 조서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군 법무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외부로 사건이 흘러나가지 않게 군대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대랑 사람으로 이거를 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군 법무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은 한 사무실에서 검사랑 변호사가 같이 있는데 당연히 조력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제 어제 뭐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 같은데 역시나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보고를 했는데도 묵살당하고 목격자도 침묵을 하고 아니, 그 블랙박스에 이러지 말라 우리 내일 또 봐야 된다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군에서 조직적으로 덮으려고 한 거죠. 정말 당연하게도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후배 부사관도 성폭력 일어난 줄 몰랐다. 근데 나중에는 조직적으로 회유가 있어서 죄송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군은 국방부에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사흘이 지나서야 단순 변사라고 보고를 했어요. 성폭력 피해 사실은 아예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동영상까지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상세히 보고를 하라고 다시 빠꾸를 했는데도 일주일 동안 또 뭉갰어요. 이제 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는 물론 지휘관까지 누구까지 상세하게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뭉개진 거죠. 가해자 일부 행동 기억나지 않는다. 뻔하죠. 술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성 관련된 어떤 피해나 뭐든